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 입문하려는 분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리메이크만 하면 되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리메이크 사서 하세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게임이 가진 도파민의 사하를 포기하라고 한 거거든요. 원작부터 해야 리메이크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98년도 로우폴리 게임 퍼먹이려고 들면 다들 도망갈 텐데. 하지만 리메이크를 먼저 해버린 순간 앞서 말한 도파민은 영원히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일주일 전에 입문시킨 친구도 재밌긴 한데 네가 말했던 정도는 아닌데? 라고 말해서 긁혔습니다. 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원작을 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그게 리메이크를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었는지를 처음부터 풀어가 보려 합니다. 일종의 설명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2의 시작은 당황스럽습니다. CG무비가 끝나자마자 좀비가 가득한 시가지 한복판에 던져지거든요. 오리지널 특유의 난해한 조작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좀비에게 물어뜯깁니다. 근데 어찌저찌 첫 화면을 빠져나오는 순간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철망 너머로 좀비들이 다가오는 농구 코트. 사고로 멈춰선 버스 안에서 바닥을 기어오는 좀비. 물어뜯긴 시체가 누워있는 식당가. 전부 생활감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거리를 걷는 내내 화면 밖 어딘가에서 좀비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리 한복판인데 포위당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허겁지겁 달리다 보면 총포상에 들어가 주인 켄도를 만나게 됩니다. Sorry about that, babe. I thought you were one of them. 아주 착한 사람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 총알을 가져가도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창문을 와장창 깨고 좀비떼가 들어옵니다. 켄도는 비명과 함께 눈앞에서 뜯어먹히죠. 처음 했을 때는 무서워서 보지도 않고 튀었습니다. 근데 아까 켄도가 총 들고 있지 않았나? 다시 돌아와서 좀비를 정리하고 시체를 뒤져보니 그의 총을 주울 수 있습니다. 관찰하고 추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탐색해 보상을 얻는다. 이 시점부터 플레이어는 바이오하자드가 어떤 재미를 주는 게임인지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지 파트가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리메이크는 좀 다릅니다. 일단 당황스럽지 않아요. 주유소에서 벌어지는 짧은 프롤로그가 추가되었으니까요. 걷고 뛰고 총도 쏴보고 열쇠로 문을 열고.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것을 경험시켜주며 조작을 익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발매 당일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프롤로그가 이 정도면 시가지 파트는 얼마나 좋을까? This is out of control. Shit. It's everybody. They've all turned. There it is. The station. 정말 당황스럽게도 리메이크의 시가지는 4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계단 하나 넘어가니까 바로 경찰서예요. 다행히 이건 제작진의 수였습니다. 게임 중반부 템포가 조금 느슨해졌을 즈음 시가지가 깜짝 등장하거든요. 클레어는 골목길과 농구 코트를, 레오는 켄도의 총포상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창문 깨지고 3초 만에 뜯어먹히던 켄도가 리메이크에서는 감염된 딸 앞에서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같은 캐릭터인데 완전히 다른 감정을 줘요. B급이었던 감성을 현대적인 걸로 바꾸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좋아요, 좋은데 오리지널의 앰비언스가 사라졌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식당도 없고 버스가 등장하긴 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불타는 건물도 소방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빈 세트장을 걷는 느낌이 들어요. 리메이크가 원작과 같은 감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고 이건 이거대로 고립감이 느껴져서 괜찮지만 그건 경찰서 파트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지옥이 되어버린 도시에서 맛보는 절망감과 씁쓸함은 시가지 파트가 가진 유니크한 감성인데 그걸 굳이 자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 감상이니 반박시 시청자분들의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은 어디까지나 초반부 한정일 뿐 경찰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오리지널부터 살펴봅시다. 일단 시가지의 신음소리가 사라지고 안전하다는 건 느껴져요. 근데 안심이 되진 않습니다. 부상당한 선배 마빈에게 카드키를 받고 탐색을 시작하면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 거대한 곳에 나밖에 없어요. 넓은 복도, 높은 천장, 음산한 배경음악, 그리고 이상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라이터로 그림을 불태우면 보석이 나옵니다. 동상 2개를 밀면 가운데 동상이 들고 있던 보석이 떨어집니다. 꼭대기층에는 거대한 톱니바퀴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이게. 근데 이 기괴함이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요즘 말로 하면 리미널 스페이스, 백룸 같은 느낌이랄까요?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게 무섭습니다. 그 꿈 같은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CG가 재생됩니다. 천장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위를 올려다 봤더니 뇌가 드러난 채 혓바닥을 쭉 빼고 있는 생물체가 내려옵니다. 리커. 제가 98년에 이걸 봤다면 패드를 던졌겠죠. 근데 막상 싸워보면 좀 허무합니다. 샷건 2방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은 탄약이 넘쳐납니다. 서바이벌 호러를 표방하고 있으니 아껴 써야 할 것 같지만 보이는 놈 다 쏴 죽이면서 가도 마지막에 리볼버 60발, 샷건 50발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도 무섭습니다. 아까 말한 백룸 같은 분위기에 플레이스테이션 1 특유의 조잡한 그래픽이 더해져서 최악의 시너지를 낸 겁니다. 해상도가 낮으니까 상상력이 끼어들 틈이 생기는 거죠. 당시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 빚어낸 그래픽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좀비 우는 소리가 리메이크보다 훨씬 기분 나빠요. 리메이크의 경찰서에 들어서면 꿈에서 깨어난 느낌이 듭니다. 미술관을 개조했다는 설정은 마찬가지지만 개발 중 폐기된 1.5 버전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차용해서 경찰서다운 분위기가 납니다. 파일 캐비닛이 줄지어 있는 사무실, 게시판에 붙어있는 메모, 커피포트가 놓인 책상, 샤워실, 원작에도 사무실은 있었지만 리메이크는 여기서 경찰들이 진짜 일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난의 흔적이 겹쳐요. 벽에 남은 핏자국, 복도를 막아선 책상, 부서진 벽. 일상이 있었고 그게 무너진 거예요. 어쩌면 시가지에서 사라졌다고 느꼈던 그 감성이 리메이크에서는 경찰서 안으로 흡수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찰서에서 탐색을 시작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원작에서 처음 탐색을 시작했던 서관 쪽 스위치 박스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어요. 못 갑니다. 자연스레 시선이 동관으로 향하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고 힙 아웃이 붙어 있어요. 게다가 원작에서 동관은 밝고 좀비가 쏟아지는 구간이었는데 리메이크의 동관은 어둡습니다. 아무도 없고 바닥에는 물만 넘쳐 흐르고 있어요. 내가 아는 곳이 아닌데? 모르는 것도 무섭지만 상식이 부정당했을 때의 공포도 무섭죠. 아니 RPD에 화장실이 있다니까?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빨리 셔터를 열라고 닥달하죠. 마음이 급해져서 열어줬더니 반으로 찢긴 시체가 나옵니다. 들고 있던 노트에 전위적인 낙서가 적혀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다른 곳도 탐색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무실 문이 흔들리더니 좀비가 밀고 들어옵니다. 원작 해본 사람은 여유롭죠. 좀비? 그거 핸드건탄 4발만 박아줘도 눕는 T바이러스의 수치잖아. 1발, 2발, 3발. 안 쓰러집니다. 리메이크의 좀비는 엄청나게 단단해졌습니다. 원작 CG 무비에 나왔던 좀비들을 가져다 놓은 느낌이죠. 여기에 본능적으로 머리를 노리게 되는데 머리는 불규칙하게 흔들려서 잘 맞지도 않습니다. 어찌저찌 죽이긴 했지만 사방에서 좀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탄은 이미 바닥난 상태. 그렇기에 원작에서의 대처법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리메이크의 핵심은 사지절단. 다리 쪽을 사격하면 3-4발 정도로 부러뜨릴 수 있고 넘어진 좀비는 느려지는 데다 색적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눈치채느냐 못 채느냐가 난이도를 완전히 갈라놓죠. 원작 유저 엿먹이기 대작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리커가 나와야 할 복도에 리커가 없어요. 대신 흉흉하게 썰린 시체 2구만 놓여 있습니다.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원작의 노란빛 고풍스러운 미술관이 아니라 차갑고 푸른 톤으로 바뀌었어요. 나무판으로 막혀있던 곳들은 다 뚫려 있고 동상 퍼즐은 사라졌고 3층은 시계탑만 있었는데 이제 서관 전체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못 보던 시설이 한가득이에요. 뭐가 남아있고 뭐가 바뀐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오, 여긴 아는 곳이다. 그대로네. 아닙니다. 좀비가 가득해요. 그래도 책장 맞추기 퍼즐은 없어졌네? 좀 안심하고 걸어가는데 바닥이 무너집니다. 원작의 발판 함정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바꿀 건 다 바꿔놓고 이건 남겨둔 겁니다. 스타즈 사무실에서는 아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에이루트에서는 리커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비루트에서는 타이런트가 걸어 나옵니다. Jesus Christ! 리커는 사실 간단해요. 옆에서 나이프로 썰어주면 됩니다. 근데 타이런트는 어차피 잡아봤자 부활하고 방 이동하면 사라지겠지 싶어서 스타즈 오피스로 튑니다. 근데 발소리가 계속 들려요. 뭐야 싶어서 나가보니까 타이런트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메이크의 타이런트는 실시간으로 유저를 추적합니다. 원작의 스크립트형 등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번 쏴서 쓰러뜨리기에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원작이랑 다르게 탄도 안 뱉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런트는 본작 최악의 공포 요소로 꼽히죠. 저도 너무 무서워서 숨어 다니느라 게임 진행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원작에서 호구였다는 걸 알아서 그런가 충격이 더하더라고요. 물론 대처법을 알면 별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주먹 날리려는 순간 뒤로 피하면 타이런트가 폼을 잡는데 그때 옆으로 걸어가면 돼요. 복도가 좁아서 몸이 닿으면 밀어버리긴 해도 주먹이랑 다르게 별로 안 아픕니다. 이렇게 변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메이크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원작 그대로 남겨놔서 향수를 자극합니다. 스타즈 사무실의 구조와 각종 소품들, 서장실과 박제실, 취조실에서 리커가 창문 뚫고 들어오는 장면, 클로버 열쇠 가지러 갈 때 문으로 좀비 2마리 난입하는 장면,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타이런트, 웨스커가 꽁쳐둔 레베카 사진. 몰라도 재밌는 게임이지만 원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모로 재미가 배가 되죠. 여하튼 경찰서를 벗어나면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작 팬들이 리메이크를 비판하는 부분이 등장하죠. 재핑. 원작에서는 두 캐릭터가 교차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무기고에서는 서브머신건과 사이드백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온 캐릭터가 2개 다 가져가 버리면 비루트의 캐릭터는 텅텅 빈 사물함만 봐야 했죠. 여기에 더해 무전으로 서로의 상황을 알려주고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 못했던 곳을 뚫어놨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비루트 하수도에서는 에이루트 캐릭터가 지나간 길을 되짚어갈 수도 있었어요. 첫 보스도 달랐습니다. 클레어는 지성체를, 레오는 윌리엄 1차를 상대했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A루트에서 해결해놨던 퍼즐을 B에서 또 풀어야 하고 무전 또한 적극적으로 교류한다기보다 일방적 통보였죠. The streets are still crawling with zombies. It'll be all right, trust me. We found a way to the sewer. Follow us later. Claire! Wait!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허나 리메이크는 그마저도 없어요. 무기고 없음, 무전 없음, 첫 보스 동일. 두 사람의 접점이라곤 편지 몇 장이 전부입니다. 2의 핵심 요소가 업그레이드는커녕 퇴화해버렸으니 실망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래도 경찰서처럼 리메이크를 거치며 풍부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원작의 유치장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리메이크에서는 진짜로 좀비가 감방 안에 들어있어요. (1.5) 트레일러에서 나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사격장도 넣어놨죠. 그리고 두 사람의 루트 또한 미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클레어는 서장실을 통해 나가고 레온은 크랭크로 지하실 문을 열어서 나갑니다. 원작에서 레온이 체스말 열쇠를, 클레어가 서펜트 스톤을 모았던 걸 변주시킨 건데 이 부분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 차이는 주차장을 나오고 나서 가속됩니다.
레오는 지하도를 통해 하수구로 진입합니다. On what you've 원작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악어와의 대면도 여기서 이루어지죠. 연출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원작에서는 좁은 하수도에서 거대한 악어가 돌진해 오는데 벽에 달린 가스통을 떨어뜨려 쏘면 처리할 수 있었어요. 총으로 쏴서 내쫓아버릴 때 비루트에 다시 등장하는 소소한 디테일도 존재했습니다. 리메이크에서는 퀵타임 이벤트에 가까워졌습니다. 게임성 측면에서는 약화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연히 보관되어 있던 가스탱크를 떨어뜨려 터뜨리는 것보다는 설득력 있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클레어는 시가지를 거쳐 고아원으로 향하는데요. 이 고아원은 리메이크에서 신규 제작된 구역입니다. 이에 맞춰 동행 캐릭터의 플레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작에서는 바이오 오가닉 웨폰을 피해 전진하고 상자를 옮겨 물을 채우면 그게 다리가 되는 요상한 퍼즐을 풀고 열쇠를 확보하면 끝. 하수구에서 한 번 더 조작할 수 있긴 한데 이것도 걸어가서 컷신 보면 끝납니다. 리메이크 에이다 파트 또한 초반에는 원작의 하수구를 재현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환풍구를 오가거나 바퀴벌레가 나오는 부분이 그렇죠. 하지만 에이다가 들고 나온 EMP 비주얼라이저가 색다른 플레이 감각을 제공합니다. 몰려드는 좀비를 피하면서 회로를 해킹하고 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탄도 제한되어 있어서 서바이벌 호러 느낌이 한층 강해지고 마지막에는 타이런트까지 등장하며 정점을 찍습니다. 체리 파트는 아웃라스트나 암네시아 같은 2010년대 호러 게임이 떠오르는 구성이에요. 서장을 피해 고아원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저항수단이 없습니다. 숨고 피하고 달리는 것만 가능하죠. 플레이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구성이라 초회차에서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물론 회차 플레이를 자주 하게 되는 바이오하자드 특성상 나중에는 좀 물린 감이 있지만 그래도 분량 자체가 짧고 꼼수만 알면 빠르게 넘길 수 있어서 레퀴엠의 고아원 파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후 진입하게 되는 하수도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원작의 하수도는 별거 없습니다. 동료 캐릭터가 갔던 길을 따라가서 이벤트 하나 보고 다시 돌아가서 밸브 핸들 가져오고 다리 내리고 매달 2개 모아서 케이블카에 탑니다. 짧은데 모르면 뺑뺑이 쳐야 하는 구조라 약간 화납니다.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간 곳에서 커스텀 샷건 파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작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리메이크에서도 파츠 개조 시스템은 있지만 이 폭력적인 맛이 안 살아요. 그렇게 좀비들을 팡팡 터뜨리다 연구소행 열차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비루트에서는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루트 캐릭터가 먼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공장에 들러 열쇠를 따로 구해야 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무섭습니다. 허접이지만 그리고 여기서 카메라 각도를 잘 잡으면 플레이어가 보고 있는 화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카메라 연출을 이용한 재밌는 이스터에그죠. 리메이크의 하수도는 사실상 다른 곳입니다. 원작의 흔적은 체스말 열쇠 정도밖에 없죠.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생활감이 남아있습니다. 노동자 휴게실 앞에서 야광 조끼 등을 입은 근로자 좀비들이 나오고 모니터실에서는 간식을 먹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휴게실 벽에 락커를 밀면 경찰서로 이어지는 비밀 엘리베이터가 등장하는데요.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필름을 가지고 가 암실에서 인화하면 강화 파츠와 탄약의 위치가 나옵니다. 들이는 시간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아 스피드런 시에는 가지 않지만 이 풀개조 리볼버가 상당한 멋과 타격감을 선사하기 때문에 이번 녹화에서는 가져왔습니다. 다만 감상을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건 여기까지입니다. 원작의 하수구에는 거대 독거미가 나왔죠. 액에 맞으면 독에 걸리긴 했지만 피하기 쉬워서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근데 리메이크에서는 거미 대신 원작에서 보스로 나왔던 지성체가 일반 몬스터로 양산되어 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잡히면 맹독 주의, 죽이려면 어깨를 먼저 쏴서 눈을 노출시킨 다음 사격해야 하는데 처음 만나게 되는 시점에서 그랬다간 탄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다니게 됩니다. 문제는 놈들의 지능이 높아 잠복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는 잠수해 있던 지성체에게 잡히죠. 느슨해질 수 있는 구간을 긴장감 있게 잘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트가 정말 좋아요. 고깃덩어리들이 하수구 곳곳을 침식하고 있는데 회색 일색이었던 원작과 달리 빨간 조명이 비쳐서 지옥의 입구처럼 보이거든요. 다만 이 챕터를 마무리하는 부분은 볼멘 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수집한 체스말 열쇠들을 알맞게 배치해줘야 하는데 A루트는 괜찮습니다.
근데 비루트 힌트가 미친 새끼인가? 세스마를 배치하고 문을 열면 보스전에 진입합니다. 원작에서는 A루트가 윌리엄 2단계, B루트가 3단계를 상대했어요. 전반부에 제압당한 윌리엄이 후반부에 진화해서 난입하는 설정이죠. 리메이크에서는 윌리엄 2단계로 통합됐고 원작 레온 루트에서 케이블카 위를 푹푹 찔러대던 연출을 재해석해 천장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Jesus Christ! 이후 드러난 디자인은 원작과 비슷합니다. 버킨의 머리가 가슴 부근으로 밀려나고 새 머리가 솟아나 있죠. 하지만 새로운 기믹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총으로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터치할 수 없습니다. 크레인을 가동해서 컨테이너를 치운 다음 다시 되돌려서 윌리엄한테 맞춰야 합니다. 때려서 기절시키든 성광탄을 맞추든 컨테이너가 돌아올 때까지 붙잡아두는 게 이 보스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2번 맞춰야 하지만 데미지를 많이 누적시켜두면 한 방에 끝나기도 합니다. 물론 말만 쉽지 처음 해보면 어렵습니다. 타이밍이 꼬이면 윌리엄을 피해 도망가다 컨테이너에 맞고 죽을 수도 있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플레이어를 가장 많이 죽인 것도 이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순환 끝에 윌리엄을 처치하면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데요. 원작과 달리 바로 연구실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원작의 연구소는 에일리언2가 떠오르는 공간이에요. 금속다리, 노출된 파이프, 묵직한 효과음을 내며 열리는 문까지. 화면에서 쇠냄새가 나는 것 같은 산업시설 느낌이죠. 여기서 아이비라는 식물형 몬스터가 새로 등장하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하는 짓도 침을 뱉는 게 전부라 귀엽습니다. 이쯤 되면 탄도 넘치고 무기도 강해서 긴장감도 없고요. 1층으로 내려갈 때 보이는 플랜트 43가 금방이라도 플레이어를 먹어치울 것 같지만 그냥 배경입니다. 어라, 이게 플랜트 43가 아니었다고? 그냥 몬스터 플랜트라고 7년 만에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이 연구에 재핑 요소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A루트와 B루트에서 각각 지문을 등록하면 숨겨진 연구실이 열리는데 여기서 서브머신건 혹은 탄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방에 깔리는 OST가 1.5의 메인 테마를 리믹스한 음악이라는 겁니다. 저는 1.5의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내평가에서 재미없다고 엎어진 버전이지만 현대의 고층 빌딩을 무대로 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메인 테마가 인상 깊었는데 바이오하자드의 다른 곡들이 작곡을 배운 사람이 만들었다는 느낌을 준다면 1.5의 메인 테마는 피아노를 아무렇게나 쳤을 때 나올 법한 불협화음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사용되었다는 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녹화를 하면서 여기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리메이크에서는 잘려버린 게 아쉽지만 썼어도 안 어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리메이크의 연구실, 그러니까 네스트는 멸균실에 가까운 깔끔한 인상을 주거든요. 감시용 모니터가 있는 보안실, 숙식을 하던 직원들이 이용하던 식당, 방 전체가 기계로 꽉꽉 차있는 서버실, 지하에 있는 자판기와 휴게소, 진짜 제약회사 연구소 같죠? 그리고 원작에서는 갑자기 탄생했으므로 퉁친 플랜트 43를 연구하던 식물원도 생겼는데 아이비 또한 이 플랜트 43의 파생체라는 걸로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워졌죠. 비주얼도 끔찍하지만 잡히면 즉사입니다. 죽이려면 수포를 전부 터뜨려야 하는데 그건 번거로우니 태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 아이비와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연출은 식물원 후반부에 등장했는데요. 카드키를 얻자마자 타이런트가 등장합니다. 이에 자연스레 도망가려 하지만 분명 제초제로 박멸시켰을 아이비들이 부활에 다가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붙잡히는데 디펜스 아이템이 있어도 타이런트가 있어서 별 의미 없습니다. 이리저리 맞다가 죽게 되죠. 아쉽게도 플랜트 43 본체와 싸우는 건 레퀴엠에 가서야 이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네스트 파트는 하수도 이상으로 추가된 것이 많고 또 재밌어졌습니다. 근데 단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대 나방 왜 자름? 원작에서의 거대 나방은 허접합니다. 샷건 몇 방 맞추면 바닥에 떨어져서 죽으니까요. 하지만 맵의 분위기가 미쳤었습니다. 벽과 천장을 빽빽하게 뒤덮은 알집과 초록색 점액, 컴퓨터 키보드 위를 기어다니는 유충들, 생물학적 재해, 연구소의 통제구역이 괴물 소굴로 전락했다는 걸 시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방이었죠. 근데 리메이크에서는 조명 근처에 날아다니는 작은 나방 몇 마리가 전부입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아리 엔진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캡콤의 기조. 레퀴엠이 나오기 전까지 아리 엔진 시리즈에서 곤충형 몬스터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곤충형 적에 좀비 이상으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원본을 확대해놓은 디자인이 분위기를 해칠까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마음만 먹었다면 아이비처럼 현대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멸균실 컨셉으로 바뀐 만큼 깨끗한 공간이 유충과 점에게 잠식되는 대비가 더 강렬했을 텐데. 하지만 본작은 RE 엔진으로 리메이크를 만드는 첫 시도였고 흥행이 보증된 것도 아니었으니 제작비나 기간 면에서 촉박했겠죠. 연구실 루트도 분리 못해놔서 아네트를 2번 죽게 만들어둘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원작은 최소한 루트마다 인물의 최후가 달라지도록 설계해놓았는데 Save my daughter. And tell her I'm sorry I wasn't a better mother. Run! Ada! Leon, please, escape. No. We're a team. I can't just leave you behind. I'm just a woman who fell in love with you. Nothing more. Ada. No. The self-destruct sequence has been activated. Repeat. 리메이크에서는 뭐가 정사인지 알 수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G3를 상대하러 내려가는 건 클레어 파트가 좀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에이다를 총으로 쏠 사람이 없으니 레온 파트가 애매해집니다. 보스전 자체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방에 도단한 누나를 터뜨려서 그로기를 시킨 뒤 중앙에 있는 약점에 총공세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원작처럼 리볼버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 부위별로 무기를 다르게 사용하며 공략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등에 있는 눈을 어떻게 터뜨릴까 실시간으로 궁리하는 게 재밌었어요. 보스전을 마치면 탈출 시퀀스에 돌입합니다. 루트 자체는 상이하지만 끝부분은 확실하게 달라지는데요. 먼저 클레어, 탈출용 열차를 발견해 기동시키는데 집보가 등장합니다. 열차의 디자인도 그렇고 원작의 G2 보스전을 오마주한 전투죠. 디자인 또한 원작의 강아지 같은 모습에 비해 조금 더 괴수다워져. 긴 한데 그래도 G3보다 귀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체감 난이도는 원작 쪽이 어려웠습니다. 선반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고정 카메라 특성상 잘 안 보이고 RC카 조작으로 점프 공격을 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리메이크는 사람에 따라 G3보다 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니건이나 서브머신건으로 중앙에 있는 눈을 터뜨리면 되는 기믹인데 움직임이 굼뜬 데다 맵도 둥글어서 도망치기 편해요. 한편 레온 파트에서는 타이런트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폭발에 휘말려서 드디어 죽었나 싶었는데 슈퍼 타이런트가 되어서 돌아오죠. 웅장한 음악과 어우러져 상당한 위압감을 받게 되지만 원작에서는 커스텀 리볼버 2방에 끝장나는 허접한 맷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메이크는 어렵습니다. 그 이전 보스였던 G3보다 빠르고 공격 빈도도 높거든요. 처음 했을 때는 뒤로만 도망치다 딜각도 못 잡고 죽었던 기억이 나네요. 답은 정면에서 상대하는 것. 거리를 유지하면서 3타 콤보를 유도한 뒤 추가타를 먹이려고 할 때 뒤로 돌아가면 공격도 피하고 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죽일 수는 없어요. 기믹이 발동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데미지를 누적시키면 이벤트 발생 시간이 줄어드는 시기죠. 그래서 억지로 딜하다 맞느니 그냥 도망가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상대하다 보면 느닷없이 포효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빠르게 캔슬하지 못하면 즉사합니다. 이때만 해도 레온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버티다 보면 에이다가 로켓 런처를 던져줍니다. 타이런트도 이걸 알고 죽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주워서 한 방 날려주면 끝. Game over. 보스전을 마치면 A루트는 바로 엔딩에 돌입하고 B루트는 원작대로 추가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G5. 특이하게도 이 보스는 원작과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화력을 모두 쏟아붓는 로망의 파트라는 건 두 작품 모두 동일하죠. 특히 다양한 화기를 다룰 수 있는 클레어로 플레이했을 때의 뽕맛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G5를 잡으면 엔딩이 재생됩니다. 개인적으로 리메이크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방금 막 만난 셰리가 레온과 클레어한테 자기를 입양해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했으니 이번에는 강아지를 키우자는 말은 덤이고, 다른 것들은 변호할 수 있었지만 이건 못하겠습니다. So, it's finally over. Sherry, you look terrible. No worse than you, Claire. Come on, time to leave. Now? What's wrong? Is something following us? We have to go. We don't have any time to waste. Go? Where? Hey, it's up to us to take out Umbrella. 이리하여 바이오하자드2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작 플레이어인 제가 리메이크를 하며 느낀 감정을 이리저리 풀어놔 보았지만 그게 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네요. 부디 이 영상이 리메이크만 접해보셨던 분들께는 소소한 재미가, 원작만 해보셨던 분들께는 새로운 재미를 접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is Nighthawk. Come in, Alpha. Alpha, do you read? Nighthawk, this is Hunk from Alpha Team. Man, I thought you were all wiped out. I've been trying to... At point K12. Need info on my extraction. 바이오하자드2를 다루는데 이 파트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제4의 생존자, 엄브렐러 보안부서 알파팀의 리더, 어떤 지옥에서든 반드시 살아 돌아와 사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자, 헝크로 라쿤시티를 탈출하는 보너스 게임입니다. 원작에서는 뭔가 모자라 보이는 단역이지만 리메이크에서는 그간 쌓인 설정들을 반영해 세계관 최강자급의 포스로 재등장합니다. 덕분에 플레이 감각도 바뀌었습니다. 본편이 급하게 물자를 끌어모아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 헝크 파트는 준비된 물자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전술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목표죠. 이에 맞춰 적의 수도 본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타이런트도 다른 개체로 재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리메이크의 OST는 일부를 제외하고 너무 잔잔해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이 헝크 테마만큼은 리메이크의 압승입니다. 헝크의 캐릭터성을 곡으로 잘 녹여냈어요. 그 자체입니다. 서사 또한 본편의 내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What the hell, Hunk? You're late for extraction. Front door's blocked. Gotta find another way out. Heads up. Guys at the top just... Hunk, time's up. Go, Nighthawk. Get out. I'm not gonna just leave you. Survival. Damn it. Why'd you come back? I wanted to meet the Grim Reaper. 대사 하나하나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혹여나 본편만 즐기고 마치셨던 분들은 꼭 사회 생존자도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레퀴엠에서 레온한테 털리지 않음? 이라는 뉘앙스의 댓글을 다시는 분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